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매일같이 좀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종가까지 또 우상향을 하면서 종가 고가로 또 마감이 되며 그 다음날 이 9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심어주면서 좀 올랐었는데요. 또한 어제 시간 외에 IT 반도체 종목군들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까지 전일 마감이 됐었는데, 이게 또 엔비디아의 GTC 행사에서 사실 젠슨 왕 CEO가 발표한 내용들이 사실 뭔가 특별한 내용,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려진 내용 이상의 파격적이고 서프라이즈하고 뭔가 신선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IT 반도체 섹터가 크게 좀 타격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시장이 조금 어려운 국면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그나마 코스닥은 일단은 시장 주도 업종 자체가 알테오젠을 포함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 2, 3, 4위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에코프로 BM도 플러스 마감을 한 상태에서 알테오젠도 마이너스권에서 올라오고 HLB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오후장에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없었더라면 사실 지수는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폭이 상당히 됐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 녹록하지 않은 장인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저도 오늘 회원님들하고 마감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시장 재료에 대한 신선함에 대한 유무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도 하고, 뭐 관련해서 차트 공부와 오랜만에 이리저리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 쉽다고 하면은 쉬울 수 있고, 또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쉽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고 놀고 있는 게 시장 중심 안에서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종목만 바라보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쉬운 시장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많이 소외된 종목군들에서 계속 대응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IT 반도체가 많이 어려워요. IT 반도체가 최근에 느낌은 IT 반도체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데, 워낙 이 IT 반도체 안에 광범하게 이 테마와 종목군들이 분류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또 어쩔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데, 반등은 딱 그 키워드에 맞는 종목만 반등을 해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이 반등장에 반등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또 이 IT 반도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런저런 뭐 내용들을 여러분들 함축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신다면 시장에 답이 나와 있겠죠. 제가 최근에 로봇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를 드렸어요. 특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고, 이거를 투자의 관점에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섹터다. 제약바이오도 투자의 관점에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종목은 눌림에서 볼만은 하다라는 말씀과, 차라리 바닥권에 있는 2차 전지와, 예? 2차 전지와 저는 로봇주를 관심을 갖는 게 지금으로서는 대안이다. 성장주 안에서 주가가 모멘텀이 붙어버렸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차 전지도 그런 관점에서 주종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고, 지금이 최악의 국면이기 때문에, 이 최악의 국면이 넘어가게 되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 한국을 지탱하는 중추 산업이고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또 3대 뼈대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달 말까지 3 플러스 1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가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신선한 재료가 무엇일까? 신선함 없는 GTC, 그리고 FOMC 일정은 개인적으로는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총을 앞둔 로봇주 흐름이 오늘 꽤 강하게 나와 주었는데요.
뭐 로봇주는 계속 일정과 이슈들이 시장에 많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력한 주도주 알테오젠, 엔캠, 레오캠 바이오 등 관찰이 필요할 시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시가부터 해서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장중에 이제 코스닥이 낙폭을 계단식으로 좀 확대하다가 오후장에는 이 구간에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HLB와 알테오젠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다 끄집어 올렸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반등하면서 올린 거지 나머지가 그렇게 썩 녹록하지 않았죠. 오늘 뭐 기아도 많이 빠졌고 현대차, 뭐 SK 하이닉스, 뭐 KB금융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장이 분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눈에 좀 띄는 부분이요. 외국인들이 한 3일 전에 1조 선물 매도하고 오늘도 장중 7천억까지 선물 매도하다가 일단은 장 막판에 2,500억을 좀 축소하고 마감이 됐는데 이러한 수급들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수급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속적인 매도가 나온다면 주의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신용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조 근처에서는 뭐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그때부터 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빠지면 시장 대비 강한 섹터와 종목군들을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해볼 생각이다 라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죠. 뭐 하나는 엔비디아 GTC 일정과 하나는 FOMC 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이슈고 다음은 삼성전자 주총 등 대기업들의 주총이 있는 날인데요. 이러한 큰 이벤트에서는 뭔가 신선함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이미 노출된 이슈는 시장에 오히려 세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서 이슈의 연속성이 많은 부분에 생각과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엔비디아 GTC 사실 새로울 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봇의 출현에 조금 새로움을 느꼈다라고 할까요? 그걸 제외하면 알려진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오늘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처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의 E8 오늘 강하게 반등은 해줬고요. 아직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지 않아서 이러한 시세의 연속성은 있었다 정도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강했던 코스닥은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바로 좀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즘 시장이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핑퐁 장세 속에 잘 나가는 우리 알테오젠만 지속적으로 믿고 가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빠졌다 올라왔다를 반복하고 있는 장세라서 엇박자 안 나게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지수를 딱히 저는 의식하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빠져도요 올라도요 올라갈 섹터 이슈 위주로 시장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단지 시장의 신용잔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조에 근접하면 각별히 신경을 쓸 예정이다 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 신용잔고가 20조 넘어서 21조 막 가면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부터 뭐 날 잡았다는 듯이 내려 꽂아버리는 그 한 일주일의 하락이 정말로 매섭고 무섭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은 항상 보유하는 상태에서 봐야 되겠죠. 정말로 그게 무서워요. 대신 그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면 또 기회죠. 단기에 내가 계좌에 손실이 많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 계좌의 손실을 한 번에 복구하고도 남는 장이 그런 급락장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급락장 뒤에 나온다라는 점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의 경우 지금 연속적으로 대량의 선현물 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사들이던 외국인의 최근 선물 대량 매도가 동반되고 있어 다소 주춤할 수 있고 이러한 수급 기조가 바뀌면 반등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코스닥의 경우 그냥 제약바이오 대장 플러스 시총 상위가 돌아가면서 올라가서 지수만 올라오는 모습 속이고 그냥 오늘 그냥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 엄청 많고 매일 신저가 갱신 종목 무지하게 많은 시장이라 강한 시장주 위주에서만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 드립니다. 왜냐하면 파트가 많거든요. HBM, CXL, 칩랩, 팰리스, 디자인하우스, 액침,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 뭐 테스트 기판, 온 디바이스 AI
너무나 많아도 너무 많죠. 이게 올라갈 때는요. 그리고 이 올라가면서 신선한 재료가 나올 때는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던 것이 지금은 다 분산돼서 사실 빠질 때 다 빠져버리고 반등할 땐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걸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있는 CXL 정도만 좀 더 밀린다면 한번 봐볼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연이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주종시 매수 관점은 유지해도 괜찮겠습니다. 뭐 그저께 산 삼성 SDI는 오늘 시가 올라왔을 때 전량 매도 처리를 했고요. 밸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냥 미국 믿고 가야 되는데 미국의 보조금 대상이 작년에는 43개에서 연초에 19개까지 빠졌다가 지금 33개까지 확대되며 작년 43개에서 많이 줄어들었다가 좀 늘어들었죠. 신규 자동차도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리라고 봅니다. 양극재, 리튬, 전해액, 전구체, 핵심 소재 위주로 가릴 것 없이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대장주가 누군지 그런 대장주들 위주로 시장의 조정이 올 때마다 천천히 보시면 이제는 바닥을 거좀 다 잡아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급락 좀 나오길 바랍니다. 너무나 강해도 매우 강하다 싶을 정도로 최강이고요. 레공캠 바이오 최근에 이 3거래일 동안 이제 바닥권에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68,000원에 오늘 조금 일부 체결이 돼서 일단은 들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유한양행 오스코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하시면 큰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계속 될 듯 하고요. 당장은 삼성전자 주총이고 그 이후에는 뭐 엔젤 로보틱스 상장 그 다음 램보 로보틱스 주총 때 삼성전자 부사장 기획팀 부사장이 또 사내 이사로 들어오는 거는 좋은 일이죠. 아무튼 좌우지가 오늘 그런 연유에 의해서 램보 로보틱스가 매우 강했고 엔비디아의 로봇 이슈가 나오는데 로크웰의 발표에 따라서 과거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660억 로봇 제어 시스템을 납품했다라는 이력이 있는 알테오 RS 오토메이션이 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서 내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대기업과 어떠한 커넥션 가능성의 시장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다크호스 중에 하나죠. 그런 게 나올지 좀 고민을 좀 기대를 해보고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미중 분쟁 관련해서 조선 ETF 보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생명보안법 이슈에 뭐 처음에는 바이낸스가 가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다 좀 밀렸고요. ST팜 어제 엄청 세다가 오늘 좀 두드러 맞았는데 ST팜은 어제 선물 숏 배팅을 좀 해가지고 넘어와서 이걸로 수익을 냈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ST팜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깊게 받는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어서 추후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금일 에이프로젠이 상한가를 갔는데 저도 이제 장중에는 재료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고요. 장 마감하고 관류식 연속 배양 퍼퓨전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얘네가 하는 게 세계 최대 크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력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인데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게 바로 이 관류식 배양 방식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이런 부분이 삼성과 셀트리온은 관류식이 아니라 다른 동물성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배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시 바이오로직스에 맡긴 쪽은 삼성과 셀트리온에 맡길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 또 직접적인 수혜가 에이프로젠이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시고 2차적으로 이 회사 재무가 불안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잘 나오는지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원전 오늘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 최근에 미국의 제가 오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에 컴퓨터가 자꾸 버벅대기 때문에 키움 글로벌을 좀 지워버리고 해외 차트를 안 보려고 해서 따로 캡처해 놓은 것만 좀 보죠.
이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단기간에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갭을 들었다. 근데 여기다가 저항선을 그어놓은 자리에 저항에 걸리는 자리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이렇게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정 나오면 국내 증시 원전주 조정 안 나올까요? 조정 나오겠죠. 조정 나오면 받으세요. 이거 정기본 11차 정기본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위메이드 돌파 여부 계속 관찰해 보시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돌파 여부 보시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시간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면서 MI텍이 좀 올랐는데, 뭐 비만 치료제 뭐 자회사가 비만 일상 성공 후에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및 공동 임상 진행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슈로 뭐 테마 없으니까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MI텍은 시간에서 이제 한 4% 정도 수익권으로 좀 들고 넘어왔고요. 그 외에 뭐 삼성전자, 아다스 업체, 독일의 컨티넨셜의 자회사를 뭐 인수를 시동 건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워낙 이 종목이 저도 매매를 하고 뭐 그때 좀 고생 좀 하고 겨우겨우 잘 뭐 수익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속된 말로 쓰레기예요. 그 고점에서 찍어 누르고 패는 그 자체가 그렇게 썩 질이 좋은 종목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용이 많아서. 종목이 신용이 많아도 9%대야. 텔레칩스가 신용이 9.4%니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 막대한 신용 때문에 두드러 맞아버린다 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이 종목에는 지약으로 많이 작용을 할 거예요. 지약으로 급등 나가는 흐름에서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니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지수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볼 필요가 없어서 종목군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죠. 최근에 일단은 뭐 이때 이제 삼성전자 뭐 2사 뭐 이런 거 하고 계속 시동을 걸더니 오늘 이 악성 매물대, 이런 악성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흐름이 장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이죠. 순간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눌림으로 의견을 드렸고, 뭐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매수는 못 들어가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일단은 좀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매매는 했는데요. 오늘 명확하게 거래대금도 무지하게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 파동에서 이제 돌파 자리에서 뭐 잘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서 뭐 여기까지가 근데 그렇게 많이 큰 수익은 아닙니다. 3.5% 4% 정도에서 여기 아래 꼬리 근처에 좀 잡혀가지고 일단은 홀딩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아지넥스텍은 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좀 빠져버렸죠. 좀 빠져서 얘는 만약에 밀리면 5일선 정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로봇 부품을 납품하는데 작년 물량의 2배 물량을 1분기에 납품을 했다. 그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RS 오토메이션이 움직였죠. 사실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종목 가만히 있다가 탁 올라왔는데요.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의 로봇 이슈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로봇 특징주를 붙였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도 너무 빨랐어요. 이게 굉장히 빨라서 사실 보고 있다가 그냥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꼭대기 옆쪽에서 들어가서, 근데 이 폭이 한 3%니까 한 3% 정도 먹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것도 한 2.5% 정도 된 것 같고, 밀릴 때 좀 사서 동시호가에 팔아가지고 뭐 한 2.5% 이 정도 뛰기 매매를 이 종목에서는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RS 오토메이션은 국내에서 로봇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그런 점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종목을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밖에 뭐 로봇주 보면은 이제 최근에 삼익 THK가 연속으로 좀 올랐는데 볼벤 상단에다가 저항권이라 오늘은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안 되고 매도로 잘 대응을 했으면 아주 잘한 것 같고, 에브리봇도 최근에 이제 바닥 잡고 좀 올라오는데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올라왔죠. 얘는 여기서 밀리더라도 60일 깨지 않는다면 다시 힘 모으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렌시스도 굉장히 좀 강한 편인데요. 지금 뭐 빠져도 올라오고 빠져도 올라오고 있어서 계속 관심권에는 둬야 되고, 유로메카 확실한 뭔가 임팩트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확 올라가진 않은데, 이슈가 얘도 참 많은 기업일 거예요. 이슈가 나오면은 언제든지 좀 돌파라든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얘는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로봇주는 이렇게 보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일단 내일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근데 시장에 그렇게 이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일 주총 이슈에서 뭐 이런 게 다시 부각이 되면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보죠. 삼성 SDI 이날 시간에서 산 거는 어제 매도 않고 오늘 시가의 전량 매도를 한 상태에서 볼 예정이고, 이게 이제 박스권으로 갈지 아니면 뭐 돌파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 그릇인 것 같고요. 어제 상한가를 들어왔던 리튬 포어스 오늘도 거래량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좋아요. 거래량을 올라오면서 계속 키워가는 거는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122평선에 대한 물량 소화 정도는 했구나, 며칠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엠파동이 나오는지 정도만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하이드로 리튬은 반대로 오늘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빠졌죠. 그냥 리튬 포어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HN은 이제 올라오면 단일가 지정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더는 못 올라갈 거고, 이런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깊게 받은다면 다시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양극재 기업들도 준수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주 내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다음 주에 주총이니까 주총 전에 한번 사놔도 기대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에코프로는 반대로 그 정도까지 거래 대금이 안 터지니까 에코프로 BM 중심에서 종목을 보면 괜찮겠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파 임박입니다. 말 그대로 돌파 임박이라 내일 어떻게 돌파가 될지 시간에서 좀 끄집어 올려놨는데, 돌파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은 그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매매하기는 좀 다소 높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 엔캠의 경우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정도 하는 것 같다. 계속 3일간 바닥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뭐 빠졌다 뭐 이렇게 하는 박스권 형태의 흐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하나 이 박스권이 깨지더라도 잠깐 깨졌다가 아래꼬리 다는 거는 크게 문제 될 거는 아닌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이라든지 종목군들 다시 내려와서 뭐 다중바닥 찍고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 봐야 되죠. 계속 봐야 되고, 자 그리고 반도체 볼게요. SK하이닉스 밀렸지, 뭐 한미반도체 좀 내려오지.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종목을 잡기가 까다로워도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나마 좀 버티는 게 리노공업, 그나마 좀 버티는데 얘도 올라가기만 하면 매물 쏟아지죠.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매물. 그래서 얘도 보기가 어렵고요. 도대체 반도체는 지금 뭘 봐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뭐 GST 같은 경우 어제 뭐 종배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시간에 산 사람들은 시가부터 빠졌기 때문에 시간에가 3% 마감이었는데 시가가 5.8% 마이너스잖아요. 아침 시작하면서 7% 두드러 맞고 13%면은 이거 20%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IT 반도체 중에서는 저는 선익 시스템을 좀 내려오면 좀 봐볼 생각입니다. 선익 시스템이 좀 내려오는지 이건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오랜만에 제주 반도체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애플의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애플도 한다.
애플도 한다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왔는데요. 예전처럼 강력한 탄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움직여서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대충 샀는데 너무 약하길래 짧게 뭐 한 1%대 치고 나왔고요. 트레이딩을 할 구간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 일단 강하게 돌파하고 여기서 조정 구간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밀려서 이런 아래 구간이 온다면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랑 좀 다르니까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들 지켜보고 매수로 대응해 보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시가 뜨고 좀 올라서 저항 정확히 맞고 떨어졌죠.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한 17만원, 17,000원 뭐 이런 언저리 되겠지 않나 싶고요. 우진엔텍이 많이 올랐었어요. 우진엔텍이 많이 올랐는데 얘도 단기적으로 또 내려올 거고 C2파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안 팔았으면 단기적으로 또 내려올 거고 이런 거 PHI 얘도 안 팔았으면 다 내려올 거고 이런 거 오늘 팔아야 될 자리였다 라고 보여주고요. 자, 알테오젠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지금 11선을 절대 안 깨요. 절대 11선을 절대 안 깨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추세 강화 되고 있다. 이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잡고 싶은데 매매하고 싶은데 사기가 좀 어렵고 레오캔바이오 오늘 이거는 올라가게 되면은 한 74,000원부터 분할 매도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했죠. 이제 장중에 뭐 쓰리바닥 형태가 좀 나왔었고요. 오늘 빠졌을 때 이제 일부 매수를 해놓고 일단 들고 있는데요. 뭐 내일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75,000원, 6,000원 정도까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밀려버리면 또 단기 힘이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나중에 조정 기다려서 보면 되겠죠. 지금 당장 못 가니까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조정 받았을 때 이렇게 크게 밀려줄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의심치 않은 부분이고요. 오늘 보면 이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강세에다가 바이넥스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좀 조정이죠. 이런 애들 차라리 많이 밀리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ST팜은 제가 볼 때는 내일 반등하면은 잘 빠져나오는 게 좋겠고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갖는데 상승의 절반까지는 빼야죠. 상승의 절반까지는 빼야 된다. 자, 그리고 A 프로젠이 오늘 날라갔어요. A 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들 종목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매매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매매는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시장에 또 오랜만에 이슈들이 몇 개가 있었죠.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이 자회사가 치매 비만 치료제 일상에 성공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뉴로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얘가 끼가 많아서 그런가 이때 막 점상 가고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오늘 상승도 더 세서 얘가 시간에 먼저 상한가에 좀 갔고 MI텍이 이제 시간 외에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강하게 상을 붙이니까 같은 이슈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얘도 시간에 막타임까지 해서 좀 강하게 수급이 붙으면서 좀 올라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구나 정도로 얘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BNC가 지난번에 이런 이슈로 바닥권에서 거래 터트려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거랑 비슷한 개념에서 보는 거죠. 그냥 시장에서 뭐 새로운 종목에서 나온 그냥 개별 이슈가 좀 영향을 미쳤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양자 컴퓨터 이슈도 있었고요. 엔비디아 양자컴 이슈가 좀 있고 뭐 막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막 이렇게 엔비디아가 직접 뭘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엔비디아 GTC에 참석하는 어떤 회사가 오늘 할 것이다. 딱 이 내용들이라 제가 보기에는 재료의 임팩트가 좀 약하더라 라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린 케미칼이 정부 이슈가 좀 있었죠. 이 종목의 특징을 좀 알면 좋은데요. 이 올라갔다 하면은 보통 26%, 올라갔다 하면 28%, 올라갔다 하면 24% 올라가죠. 오늘도 27%까지 올랐기 때문에 원래 끼가 좋은 종목이구나. 한번 발동이 걸리면은 못해도 20% 가까이는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 딱 이제 그 관점에서 이 과거 이 종목의 끼를 관점에서 이제 좀 봤던 종목인데요. 이슈가 오전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밥 먹고 와서 이때는 꿈틀대서 조금 사봤고 좀 사봐서 돌파하는 흐름에 일부 팔았는데 좀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길래 이때 이제 이슈가 나와서 여기서 사서 좀 길게 하고 쭉 밀렸길래 좀 사서 좀 길게 사고 또 밀렸길래 사서 팔고 얘는 좀 네, 유의미하게 오늘 매매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종목으로 매매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잘 됐던 것 같다.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팔고 돌파해서 사서 여기까지 버텨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니까 잘 됐죠. 얘는 매매가 오늘 유의미하게 좀 된 종목이 이 종목이었다. 근데 얘는 종목의 이 끼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항상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개파락 쳐맞고 올라가면 개파락 맞고 올라가면 개파락 맞고 또 올라갔으니까 개파락 맞겠죠. 그래서 질적으로 아주 나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우려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은 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전히 제약바이오 위주에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연이틀 이 2차 전지가 강하게 좀 움직였죠. 그러면 하루 정도는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반도체가 지금 며칠 연짝으로 좀 빠졌어요. 반도체가 끝났다라는 말은 아닌데 좀 어렵긴 한데 끝났다라는 말은 아닌데 며칠 연속으로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반도체에서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군들 뭐 밀려 내려온 종목군들이 요리조리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내일 나와주는지 반도체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고요. 특히 이제 엑시콘이나 이 네오센 같은 거 많이 밀리게 되면 다음 주에 삼성 CXL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좀 체크를 해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몇몇 종목군들 좀 사기만 하고 좀 물려서 가는 것도 있고 수익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뭐 요즘 시장 진짜로 만만한 시장은 아니어서 여러분들 좀 더 시장에 좀 더 집중하고 가급적이면 강하고 대장주 위주의 종목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